내가 어떤 환자 마케팅을 할 거라면 그 환자의 병에 대해서 공부부터 하셔야 돼. 당뇨 예를 들면 당뇨 공부를 해야 돼. 근데 환자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환자가 자기 병 잘 모르는 분도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사장님 병부터 제대로 공부하시라고. 그게 사장님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내가 당뇨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줄 필요 없어요. 어? 그래서 고객은 듣지도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동기부여. 그 동기부여 잘하면 돼. 사장님의 병을 알아야 사장님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공부하는 거야, 사실은. 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당뇨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PM 제품 한 달도 안 먹었는데 이거 먹었더니 당 수치가 엄청 올라가고 내가 당화 혈색소 검사를 했더니 7.4가 나왔대. 그럼 제가 그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 보니까 사장님 지금 저희 제품을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상담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장님 저희 제품을 지금 어떤 제품을 어떻게 드시고 있습니까? 환자 마케팅 하라는 얘기는 이 상담 기법이 안 돼 있는 분은 환자 마케팅은 안 돼요. 환자가 대화할 때, 얘기했죠. 병에 대한 이런 얘기 해주지만, 사장님, 처음에 얘기하는 사장님, 그래요? 그럼 어떤 컴플레인이 생겼어. 그러면 사장님 현재 어떤 제품을 어떻게 드시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당뇨라고 하면서 당뇨에 맞게끔 먹고 있지 않고 있어. 그런 경우 많아요, 거의. 그런 게 많아요. 먼저 물어봐야 될 거는 그분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잘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상담을 못하죠. 그분이 어떤 제품을 정확히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 근데 이거는 이 상담도 대리를 해주기 어려운 게 얼굴 보고 전화 통화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어쨌든 그 어떤 제품을 어떻게 먹고 있냐 물어봐야 되고요. 현재 사장님 현재 공복 혈당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분이 컴플레인 건 건 뭐예요? 우리 PM 제품을 먹었더니 당 수치가 올라왔어요. 막 따져. 그러면 기본적인 건 이거 당뇨 환자가 아니라 그냥 뭐 하면은 사장님 저희 제품 드시면 기본적인 호전 반응 면역 현상으로 면역 현상으로 내 몸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떨어져 혈전이나 찌꺼기 떨어나가면 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으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당화효소서 검사를 했더니 오늘 검사를 했더니 7.4가 나왔다. 참고로요, 7.4, 7.5 이상이면 당화효소가 7.4, 7.5 이상이면은 당뇨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사장님, 저희 제품 드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화혈색도는요, 최소한 3개월 전부터의 평균이 나오는 게 당화혈색소예요, 검사가. 당화혈색소 뭐예요?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결합돼가지고 그 수치를 보는 거예요. 3개월 전부터, 어? 그분 7.4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PM 제품 먹기 이전부터 그분 당뇨였던 거야. 아닌가요? 당화혈색소라는 게 그런 건데, 현재를 체크하는 거는 공복 혈당을 재면 나오는 건데, 당화혈색소는요, 최소 2, 3개월 정도의 그 수치예요. 그럼 그분은 그렇게 당뇨에서 7.4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분은 이미 이분 잘 당뇨였던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예? 사장님, 사장님 큰일 날 뻔했다. 이 그다음부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사장님, PM 좀 드시면 사장님 이번에 검사도 하고 해서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사장님 이미 PM 제품 먹기 전부터 당뇨였네. 당뇨였네. 당뇨가 결론은 뭐예요? 당뇨라는 게. 포도당이 제대로 대사가 안 되고 있는 게 당뇨잖아요, 결론은. 포도당이 세포로 흡수가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으니까, 맞죠?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결국, 그냥 당뇨도 그냥 딴 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그냥 당뇨를 얘기하자면, 응? 한마디 얘기하자면, 포도당 대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포도당 대사에. 포도당 대사에.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게 그게 당뇨예요. 그 안 된, 포도당 대사의 문제인 거야, 결론은. 대사. 맞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이 전문적인 교육은요, 교육 제가 올려드리고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사업자 버전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포도당 대사에 문제가 생긴 게 당뇨예요. 근데 그 포도당 대사에 문제 생긴 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 첫 번째 이유가요, 그분이 걸린 분들이 이유는요, 저녁에 과식을 많이 하고 야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당뇨 걸려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 얘기가 사장님, 당뇨 환자들은요, 사장님, 평소에 식습관이 어떤가 물어봐야 돼요. 식습관. 당뇨가 걸리는 원인 중 첫 번째가요, 사장님이 과식을 많이 하고 야식을 많이 먹으면요, 당뇨에 걸려요. 근데 그분이 우리 PM 제품 먹으면서 맨날 저녁마다 과식하고 저녁마다 야식 먹고 있으면 PM 제품 먹는다고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왜 과식하고 야식을 먹으면 왜 당뇨가 걸리냐? 저녁 때 야식을 먹고 과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인슐린 분비가 많이 일어나. 분비가 엄청 나온다고, 인슐린 분비가. 인슐린이 좀, 이제는 그만 나와야 될, 그 시간대는 인슐린 분비가 많이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멜라토닌이 나와서 이제 수면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 분비를 막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분비가 되니까, 췌장에 베타 세포가 손상이 일어나면서 도리어 이제 인슐린이 저하가 되는 일이 생기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이제 안 나오니까 당뇨가 걸리는 거. 이렇게 걸린 사람이 많아요. 맞죠? 당뇨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원인을 알아야 돼. 그 얘기하는 게 이때 얘기하는 사장님, 어? 사장님이 이런 이유 당뇨가 되실 수 식습관 상담하는 거. 사장님, 평소 식습관이 어떻게 돼요? 저녁 때 혹시 과식을 많이 하세요? 야식을 많이 드세요? 원인이 어떤 원인인지 모르니까 물어봐야 돼. 이분이 당뇨 걸린 원인이 뭔지를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그리고 당뇨 걸린 이유가 또 뭡니까? 혈액이 산성화되고, 혈액이 산성화되고, 뭐 또 췌장에 기생충이 있는 경우도 있대요, 췌장에. 어? 췌장에 기생충이 있고, 혈액이 산성화되면요, 이 췌장에 연결된 모세혈관들이 막힌대요. 모세혈관이.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2형 당뇨병 발병 인과도를 보시면 이 인과도를 올려드린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혈액이 산성화되고 췌장이 기생충이 있걸 하면서 췌장 쪽에 연결된 모세혈관이 막히니까 췌장에 문제가 생기겠죠. 베타 세포가 저산소증에 걸릴 거고 그 인슐린 분열이 저하되면서 당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액티바이즈를 당뇨 환자들이 이 원인은 우리 PM 제품으로 좀 해결할 수가 있죠. 어떻게? 액티바이즈나 뮤노겐이 그런 모세혈관과 혈류 흐름을 뚫어주니까 그 액티바이즈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리스토레이트가 그런 걸 또 뚫어주면서 찌꺼기들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리스토레이트는 그 찌꺼기들을 빼주기 위해서 사실은 당 수치가 막 올라가신 분들이요. 리스토레이트를 조금 양을 한 2포 정도 먹으면요. 더 빨리 몸에 있는 게 빠져나가요. 밖으로. 어? 그래서 좀 착각하는 것 중에 리스토레이트를 그 어떤 당뇨 환자 제품 먹을 때 권해주는 거는 그걸로 인슐린 저항성을 잡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잡아주는 제품 뭐가 있습니까? C밸런스가 그 제품이에요. 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의 균형 잡아주는 제품이 C밸런스예요. 그럼 당뇨 있는 분들은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C밸런스 무조건 식사,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 것 같으면 무조건 C밸런스 먹고 식사해야 돼요. 저녁에 과식하지 않고 야식 먹지 말고 식사할 때 C밸런스 먹고 드시게끔. 그게 기본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게. 그리고 리스토레이트를 먹는 건요. 내 몸에 그게 액티바이저가 막 뚫고 막 이렇게 혈전들이 떨어 나가면 그걸 빨리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밖으로 빼줘야 될 거예요.
그때 리스토레이트가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 그 작용을. 그래서 실제로요. 잘 보세요. 어떤 분은 액티바이즈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이 많이 확 일어나시는 분들. 저 어제도 그랬는데 액티바이즈를 딱 시연을 하면요. 셋 중에 하나죠. 어떤 분들은 15분 정도 지나면 얼굴 살짝 붉어졌다가 약간 간지럽다가 싹 없어 30분이면 없어져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확히 그 양도요. 180 정도의 물에 액티바이즈 깎아서 6스푼, 수북히 5스푼. 어? 깎아서라는 얘기가 깎아 6스푼이요. 정확히 그렇게 먹으면 나이아신이 60mg 들어간다고요. 한 스푼에 10mg이에요. 비타민 B3가 액티바이즈 스푼으로 6스푼을 집어넣으면 60mg이 들어가잖아요. 정확히 50mg 이상이 돼야 돼요. 어? 그 6스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깎아서 6스푼이라고 하는 게. 수북히 5스푼 넣으면 당연히 50mg 넘어가겠죠? 나이트 플러스 현상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나와야 돼. 그게 싫어서 권장 섭취량의 3스푼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 3스푼만 먹으면 나이트 플러스 현상이 잘 안 나온다고. 왜? 그 양은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걸 분비를 촉진시키는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저는 솔직히 그 나의 플러스 현상을 즐기기 때문에 6스푼씩 먹어요. 맞죠? 그래야 혈액이 좀 맑아지는 느낌도 나고 실제 맑아지고 그렇게 액티바이저를 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약을 오랫동안 드신 분들은 확 올라왔다가 쉽게 안 없어진다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제일 문제 세 번째죠. 10스푼을 먹였는데도 10스푼을 먹였는데도 나이가 플러스가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 놈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사업자 측면에서는 공포 마케팅을 해야죠. 사장님, 액티바이드 6푼을 먹었는데도 이 반응이 안 나오는 건 사장님 이미 혈액이 산성화되고 모세혈관들이 폐색 막혀 있고 그런 거다. 사장님, 그런 분들한테는 공포 마케팅을 하셔야 되고 그분들한테는 그분들한테 이제 특별히 이제 해주는 게 뭐예요? 사장님은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액티바이즈를 제일 먼저 드세요.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6스푼을 드시게끔.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분도 어느 순간에 딱 뚫리면서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예전에 막 얘기를 했더니, 뒤늦게 PM에 들어오신 분들이 무조건 아침마다 액티바이즈 먹으라고 하는 거야. 저 별로 권하지 않아요? 액티바이즈 아침 일어나자 먹는 거는 액티바이즈 10스푼을 먹어도 반응이 안 나오는 분들한테 처방한 거야, 그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권한 거예요. 권장 섭취로. 그 부분이 와전돼서. 왜? 사업하는데 욕심이야. 아침에 먹여서 반응 나오게 해서 막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지금 특히나 조선 사업자들이 그 짓을 많이 해. 그게 와전돼가지고 나 떠드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만 10스푼 정도 먹어도 안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초창기 버전은요. 그런 분들한테 아침 사장님은 파워 칵테일로 시작하지 마시고 액티바로 시작하세요라고 했던 게 스토리들이 다 있어. 어? 그런데 정상적으로 먹으면 나오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액티바이저를 먹기 시작하면요. 항상 과유불급이야. 네? 과유불급이라고요. 응? 그럴 필요 없어요. 아침에 파워 칵테일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파워, 파워 칵테일 안에 액티바이즈가 3스푼 들어가 있어요. 파워 칵테일 안에. 파워 칵테일 안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액티바이즈 6스푼 정도 먹어야 효과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파워 칵테일 아침에 먹을 때 3스푼을 추가해서 먹는 거예요. 3스푼을 추가해서. 그러면 액티바이즈 6스푼을 먹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아침부터 액티바이즈 먹고 또 파워 칵테일 먹고 그러면 계속 먹잖아. 너무 많이 액티바이즈를. 원래 액티바이즈는요. 기본 섭취하는 거에서는
원래 낮에 먹는 거예요. 점심 주스예요. 아닌가요? 점심 식사 전이라든가 저녁 식사 전에 먹는 게 그렇게 기본이 아침엔 파워 칵테일, 점심에 액티바이즈, 저녁에는 리토레이트. 이게 기본이잖아. 어? 그래서 항상 기본 섭취 방법을 먼저 알려주고, 기본 섭취 방법은 기초 사정 어떻게 먹어요? 아침에 파워 칵테일에 위노겐 2알 먹고, 점심에 한 3시 정도에 액티바이저 먹고, 저녁 때 리토레이트 먹고, 이게 끝이야. 이게 기본. 초간별 섭취 방법이 편하지만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일단 먹을 수 안내를 해주고 나서 약간 응용을 해서 저는요, 거기 파워 칵테일에다가요, 이거 기본을 이제 딱 연습시킨 다음에 저는요, 아침에 파워 칵테일에다가요, 저는 제너레이션과 액티바이즈 3스푼을 넣어서 먹거든요. 이미 이 기초사정을 먹는 기본이 제 있는 사람한테 이거 추가시켜주는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한 기본을 잡아주고 추가시켜주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막 들어가면은, 어? 소비자가 너무 복잡해. 헷갈려. 기본부터 잡아주고, 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기본 컨셉이 이거라니까? 아침 주스, 점심 주스, 저녁 주스. 아침에 미너럴 2알. 이게 기본이야. 근데 거기서 제품 추가 들어갈 때, 사장님, 저는 아침에 제너레이션과 액티브 3스푼 넣어서 먹어요. 왜? 파워 칵테일에 액티브 3스푼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3스푼이 저한테는 좀 적정 섭취량이 아닌 것 같아서 3스푼 넣어서 먹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내가 해주면 제가 왜 넣어서 먹는 이유를 알려주니까 그럼 나도 3스푼 넣어서 먹어볼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어? 그리고 저는 제너레이션을 함께 먹어요. 왜? 제가 50대가 넘으니까 루테인이라든가 오메가3라든가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50대부터는 정말 필요한 영양소인데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제대로만 먹으면요 눈 밝아져요 정말. 특히나 제너레이션 이 루테인 이 눈 밝아지는 거 제너레이션 못 따라가. 어? 눈 밝아지는 거. 그리고 제너레이션 아침에 제파액 주스 먹고 저 제파액 주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파액 주스 먹고 저는 항상 도리도리 운동과 눈 깜빡이 운동 한다고. 눈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법이 그거야. 도리도리 운동과 눈 깜빡이 운동. 이런 생활 속 운동은 우리 M21 디클 다이어트에 있는 생활 속 운동인데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어?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이런 얘기 그냥 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의 테스트 매뉴얼을. 맞죠? 그러면 그분도 제너레이션 나도 먹어야겠네? 나도 액티브 좀 섞어 먹어야겠네? 또 어떤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파워 칵테일에 저는 솔직히 액겔 주스 먹어요. 저는 갤린피. 저의 관절은 소중하니까. 저는 관절이 망가지면은 삶의 질이 진짜 안 좋아져.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뵈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 관절 되게 건강하셔요. 그러니까 아버님 지금도 약속 가시고 지금도 수영하시고 어머니도 그러니까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운전도 하시고 수영장 다니시고 접영도 하시고 막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은 다 집에서 나오면 힘들어서 못 나와.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더욱 건강이 안 좋아져. 관절이 안 좋으면 활동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는 저의 체험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나도 부모님처럼 관절이 튼튼하면 튼튼해 나이 먹어도 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구나. 어떤 분들 봤더니 관절이 안 좋으니까 집 밖에도 못 나가는 분들이 있더라. 근데 그분들은요, 또 몸이 더 안 좋아져. 왜 안 좋아? 관절이 안 좋아지니까 어떤 게 안 좋아지겠어요? 그분들은 또 근손실이 많이 일어나, 근손실이. 아닌가요? 관절이 안 좋으니까 활동량이 적고, 활동량이 적으니까 근손실이 일어나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암 환자들이, 암 환자들이 진짜 죽는 이유가, 얼마 전에 제가 김의신이라고 암 최고의 권위자의 그 교육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 꼭 들으세요. 어? 그게 김의신 박사님 미국에서 미국 최고의 암 환자 권위자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 교육 제가 올려드려. 그분이 진짜 권위자인데 그분 교육 들으니까 정의가 되더라고. 우리 PM 제품 관련돼서도.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었어요. 그 김희신 씨 거. 어? 그런 분들 거 교육은 들으셔야 돼. 자,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암 환자들 거의 대부분 한국의 암 환자들이 특히 문제가 많대요. 미국 사람들은 암이 걸리면 그냥 감기처럼 안 걸렸구나. 이렇게 하면서 치료받고 한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걸렸다 그러면 완전히 초상난 것처럼 어? 집안 식구들부터 다 그런데. 미국인과 한국인의 차이래. 근데 중요한 게 이상하게 항암 치료를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잘 듣는데 한국 사람 잘 안 듣는데. 이유가 암에 걸리니까 더 잘 먹어야 되는데 더 잘 먹어야 되는데 암에 걸리면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맨날 그냥 그러고 있어. 응?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빈혈이래요. 빈혈. 그러니까 빈혈이면 항암 치료, 아무리 좋은 항암 치료 약을 써도 안 듣는데요. 쓸 수가 없대. 항암 치료 약을. 어? 제가 얘기하는 거 저희 암 환자 이 제품 먹어서 먹어서 이게 아니라 자, 요 얘기부터. 암 환자들이 그래서 죽는 이유가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암 환자는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있으니까 근손실을 근손실을 죽는 거야. 제대로 안 먹어 챙겨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는 단백질 보충은 필수예요. 근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근손실. 또 근손실이 일어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근데 그러니까 단백질도요. 진짜 단백질은 정말 좋은 제품 먹어야 돼요. 우리 PM이 웨이라든가 아미노산 아미노 프로세이프 아미노라든가 아 프로 단백질 잘못 먹으면요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단백질 잘 선택해야 돼. 어? 자 어쨌든 근손실이 또 일어나잖아. 근손실이 일어나면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다시 돌아가서 근손실이 일어나면요 근육이 부족하면요 당뇨 걸려요. 또 맞잖아요. 왜? 포도당이 몸에 들어오면 그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가 안 되면 그게 어, 처음에는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한다고.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근육이 없어. 간에 막 지방간이야. 그러면 저장 못 하잖아. 그러면 그 포도당이 또 어떻게 돼요? 지방산으로 바뀌어서 지방세포에 막 덕지덕지 또 붙는다고. 어? 그러다가 너무 심하면 이제 더 이상 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신장에서 걸러주지 못할 정도로 되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소변으로 나오잖아. 그게 당뇨잖아요. 어? 결국에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육도 많아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암 환자 얘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PM을 먹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시한부 인상 받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희 제품 먹고 암 치료가 됐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분이 이 암을 이겨낸 이유는요. 사장님, 우리의 면역력은요, 우리의 자연 치유력은요, 암세포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이 의사가 있어요.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저희 생명력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암 걸리고 나서 그냥 무기력하게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 자연 치유력 극대화 안 될 거 아니야. 그분들이 그 암을 이겨냈던 이유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자연 면역력이 증가되면서 PMF를 먹으면서 이제 에너지를 넣어주니까 무기력하지가 않아. 그리고 단백질도 먹으면서 근육도 키워. 운동도 하면서 암 환자도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근육도 키우면서 그리고 자연치료 극대화시키면 이러면서 그분이 자기 힘으로 암을 이겨낸 거라고. PM 제품은 그래 이겨낼 수 있게끔 에너지를 주고 어? 그분들이 자연치료 극대화해서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겨내게끔 하는 거지. PM 제품 먹는다고 PM 제품 뭐 먹으면 뭐 좋아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환자들과 상담할 때도 결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야 돼. 사장님이 이겨내려면 사장님이 이게 싫으시면 사장님이 스스로가 이겨낼 수도 있는데 이게 자연요법이잖아요. 자연요법. 싫으시면 사장님 제가 말한 대로 안 하실 거면 당뇨 환자는 제가 어떤 얘기 많이 하냐. 3개월 정도 사장님 식단 조절하시고
식습관의 변화를 가지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저희 먹으라는 대로 먹고 3개월 이상 먹지 않을 거면 먹지 마세요. 다 당뇨 저희 제품 아무리 먹어도요 못 고칩니다. 어? 좋아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거 안 잡아주고 당뇨 환자 제품 막 권하는 거 무조건 컴플레인 걸려요. 무조건.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담을 하고 스타트 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어? 딱 물어봤잖아. 그럼 식단, 아직 가식 많이 하세요? 야식 많이 드세요? 사장님, 또, 당뇨 걸리는 이유 중에 혈액이 산성화되고, 또 췌장에 기생충이 있으면, 모세혈관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췌장에 저산소증이 걸려서, 췌장이 망가져서, 이 당뇨가 걸린 분도 있다. 어? 이런 부분에서 저희 PN 제품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 뚫어주는 거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또 걸립니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당뇨가 걸리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이고 하는 엔진 같은 거야. 맞죠?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돼요. 에너지를 내는 발전소가 튼튼해야 돼. 근데 당뇨 걸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많이 저하돼 있어요. 저하돼 있어. 그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저하되니까 그 세포의 포도당 채널이 감소한다고요. 감소. 세포에 포도당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문이. 그 문이 많아야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문이 적어. 좁은 문이야. 그때 문이 적어. 포도당은요, 포도당 채널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그 세포에 들어가는 포도당 채널의 수가 감소한다고. 어?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와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 문이 너무 적으니까 세포가 들어갈 문이 없잖아. 근데 그 근본적인 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 이거를 좋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근데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이. 운동을 안 하면요. 운동을 해야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지고요.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적인 거는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 미토콘드리아 밥이라고 하잖아요. 어? 코엔자임 Q10. 미토콘드리아의 밥이라고 표현해요. 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낼 때 조효소로 작용하는 게 코엔자임 Q10이에요. 응? 그런 부분 영양소적인 부분에서도 영양학적으로도 그런 것도 필요한 거고. 어?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운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원인이기 때문에. 그냥 당뇨 환자들 항상 운동하라 그러잖아. 걷기 운동도 하고, 어? 이분이 어떤 원인이 된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었든지, 운동 안 했던 사람이냐, 과식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야식을 많이 먹은 사람이냐, 아니면 췌장 쪽으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힌 사람이냐,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거잖아. 그거를 원인을 알려주는 게 기능의학인데 의사들이 그 원인을 찾아주지 않잖아. 병원에서. 저는 병원 가면 사장님 이 원인이 뭐예요? 제가 당뇨 걸린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그걸 물어봐야 돼. 환자들이. 환자혁명에서 나온 말이 내 건강 내가 지킨다. 근데 의사들은요. 원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대증요법. 혈당이 올라갔네요. 수치가 높네요. 그거 낮추는 약만 줘서 낮추기만 해. 근데 그 혈당이 높아지고 당이 높아진 그 대중요법으로 그 증상에 대한 그만 약으로 딱 하니까 당 수치가 내려왔다고 그분이 원인이 잡아주지 못하면 이거예요. 남은 ip사리가 지금 시들었는데 문제는 뿌리가 문제인데 뿌리를 고쳐줄 생각을 안 하고 잎사귀만 그냥 퍼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대중요법이에요. 일반 의사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뿌리에 있었다고. 이 뿌리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식을 했냐, 야식을 했냐, 혈액 산성화됐냐, 췌장 세포가 정상투증에 걸렸냐, 미토콘드리아 저하가 됐냐, 이런 원인들을 찾아야 되는데, 응? 그리고
만성 탈수인 경우. 만성 탈수가 뭐예요? 세포 안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라는 거는 세포 내액이 있고 세포 외액이 있다고. 어? 세포 외액은 우리가 이런 어떤 체액의 바다에 떠 있잖아요. 이런 체액을 또 디톡스 해주는 게 리스레이트 제품이죠. 그런데 세포 내액, 세포 안에 있는 내액은요, 거기가 물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 세포가 쪼그라져 있는 거지. 세포 내액이 물이 제대로, 그런 경우가요, 미네랄 부족인 경우도, 어? 칼륨과 나트륨의 이 펌프 작용에 의해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런 미네랄이 부족해도 그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할 수가 있다고요. 어?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만성 탈수가 있어서 그러면 세포가 쭈글거리면 세포막의 기능이 저하될 거 아니에요. 세포막. 만성 탈수가 문제인 이유가 세포막이 팽팽해야 되는데 쭈글쭈글해. 그러니까 세포막에 뭐가 있다고요? 포도당 채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세포막 안에 모든 그 통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물도 들어오는 통로도 있고 포도당 들어오는 채널도 있고 미네랄 뭐 조효소 다 이게 있다고. 응? 그런데 세포막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쭈글거리면 그런 기능 자체 못할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때 우리 세포막에 좀 문제 생겼을 때는 어떤 제품 많이 권해줍니까? 세포막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세포막에 영양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제품 권해주는 게 우리 영양학적으로 영양을 넣어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 세포막에 관련된 건 뭐예요? 인지질, 오메가3, 오메가3가 이런 세포막의 구성 성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게 젤슈추 같은 거. 이런 제품들이 특히나 또 점막세포라든가 이런 세포막에 이 젤슈추 같은 것도 다 도움이 되죠. 응? 그러니까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영양소를 좀 채워줘야 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영양소들을 채워줘서 내가 그걸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먹어서 병이 난 게 아니라 우리 병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단 말이 그 말이에요. 어? 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인지질, 오메가3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오메가3.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만 알고 있으면 어떤 만나도 문제가 없다. 그럼 당뇨 환자 지금 설명드렸지만 환자가 있으면 자, 프로세스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당뇨 환자가 있어. 사장님, 당뇨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물론 사업자도 공부를 하셔야 돼. 당뇨 마케팅 웬만하면 하지 마라. 하게 된다라면 당뇨 막 그럼 내가 당뇨 환자보다 전문가여야 돼. 그럼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 초기나 부업자들 하지 말라는 거야. 자제해라. 자기가 제품에 대한 지식과 병에 대해서 알면은 하겠지만, 어? 지금 사업 성공한 사람 중에서 환자들 중에 성공한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환자들은요, 건강 좋아지면요, 사업 안 해요. 제품 안 먹어요. 건강 좋아지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 하고요. 안 먹어요, 또. 좋아지면. 어? 자, 어쨌든, 환자한테는 사장님 병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사장님 이 병에 대해서 알 수 자료를 줘서 이 병이 어떻다. 그래야 대화가 되거든.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든. 이분이 너무 무식하면 말이 안 돼. 당화혈색소 가지고서는 이거 먹었더니 올랐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PM 제품 나왔거든. 나 암 걸렸대. 이게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커뮤니케이션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잖아요. 나 이거 먹고 암 걸렸대. 무식한 소리죠. 암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최소 잠복기가 10년 이상 잠복기가 있었기 때문에 암이 잡힌 거예요. 근데 PM 제품 먹고서는 암이 걸렸어? 암이 걸릴 거를 사장님 너무 잘 됐다. PM 제품 먹으면서 암을 지금 발견한 거 너무 감사할 일이다.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잘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런 걸 모르면은 무식하면 PM 제품 먹고 안 걸렸다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병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병에 대한 원인들이, 이러이러한 원인들이 있는데,
물어봐야 돼. 사장님 제품을 어떻게 드셨고, 어떤 제품 먹었냐? 물어도 보면서, 그러니까 환자하고는요, 무조건 질문으로 응대를 하세요. 질문으로. 파악을 하시면서, 그러면 나도 자료 공부 막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항상 병에 관련돼서는 그 원인들을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다? 혈압이 높은 건요, 결론은 뭐냐.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를, 혈액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세포들이 그걸 못 받아먹고 있어. 그러니까 혈압을 높여서라도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아닌가요? 당뇨는 포도당 대사에 문제가 생긴 거고. 어? 그런데 이 혈압이 높아진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그렇게 다가가야 돼, 항상. 어떤 분은 심장이 약해서, 심장에 어쨌든 좀 원인을 좀 하시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거만 끝낼게요. 보시면은, 음, 예, 보시면, 아니다. 자, 지금 밴드에 들어가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밴드를 좀 많이 이용하세요. 밴드. 밴드에는 자료 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것도 올려드린 거 보시면, 보세요. 여기 아까 말한 이 내용들이잖아요. 세포에 흡수되지 않은 포도당이 어떻게 되나요? 혈흔이 축적이 된다. 감각 근육으로 저장이 된다. 글리코겐 형태로. 지방으로 전환이 된다. 소변층에 배출된다.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당 독소가 된다. 어? 그러면 결론은 이 문제가 뭐예요? 세포가 세포에 흡수가 되지 않은 게 문제잖아. 이걸 도와주는 제품이 뭐예요? 이게 피베런스죠. 식후, 포도당의 세포 흡수를 촉진하는 제품이 피베런스다. 이거에 대한 교육을 들으시면서 피베런스를 알면 되는 거고, 어?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교육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뭐 추천서도 좀 있지만, 자, 이것도, 자, 이건 넘어가고. 그리고 보시면은, 그런 것처럼, 당뇨 환자를 위한 권장 섭취 방법 정리해 놨어요. 근데 쭉 정리해 놨는데 이때 E형 당뇨 발병 인과도 같이 말씀한 것처럼 과식, 야식, 산성화, 기생충,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이런 원인들 때문에 결국 당뇨로 가는데 이런 당뇨가 PM 주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설명들도 라든가 그리고 보시면 음? 그러니까 제가 셀프 스터디 문화를 먼저 강조했던 이유도요. 모든 자료들이 이거를 자신이 따로 스터디 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그럼 여기 당화 혈색소도요.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과 포도당이 결합하여 생성되는 물질이 당화 혈색소예요. 응? 근데 이거는 여기 나오잖아요. 이 수치는 지난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상태를 반영하는 거라고.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2, 3개월 정도에. 그럼 지금 당뇨수술 결과가 나왔다면 이 사람은 2, 3개월 전부터 이미 당뇨였던 거야. 지금 당뇨가 아니라. 어? 그래서 6.4 이상이 되면, 6.5 이상이면 당뇨를 본다. 이런 거 기본 알아야겠죠? 당뇨수술의 특징, 이런 것들. 여기 나오는 이거잖아요. 결론은 당뇨수 낮추려면 균형 잡힌 식단, 어? 복합 탄수화물, 섬유질, 저혈당 지수, 지하의 식품, 섭취하는 거. 당을 올린 제품들은 안 먹어야겠죠. 섬유질, 이런 것들 먹어야 되죠. 운동. 무조건 나오잖아요. 운동이라고, 운동.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에 혈당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약물, 생활습관의 관리. 의사들도 다 이 얘기 한다니까, 결론은? 약 주면서. 결국 다 이런 얘기 한다고요, 다. 이런 부분들. PM 제품은 그냥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영양을 보충해서 그런 기능들을 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아무튼 오늘 뭐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시간이 길어졌는데